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또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 뭐 시장 워낙에 좋지 않았습니까? 네, 좋았죠. 수급은 어땠어요? 수급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저 그랬습니다. 수급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 순매수를 코스피를 보면은요. 1,900억만 매수를 했습니다. 얼마 안 샀네요. 한 2조 샀을 것 같죠. 네.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관 투자가는 1,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심지어 개인 투자자도 팔았습니다. 좀 재밌죠. 코스닥 보시면은 외국인은 재밌습니다. 4천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더 많이 매수한 드문 한 주. 기관 4천억 매도, 개인 투자가 137억 매도. 약간은 뭔가 결이 잡히지 않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간 마감 끝나고 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주요 주도주들이 다 부러지고 있어서. 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살짝 플러스 내다가 팍 올랐죠.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 중인데 잠시 써드린 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거죠. 저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 날 그저 그랬다가 화요일 날 넘어오는 이 시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은요.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관세 만료 시한. 우리가 그거를 7월 8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자고 일어나니까 트럼프가 서한을 보냈죠. 한국 25% 한다고. 그런데 그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발표했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4조 6천억. 컨센서스 6조 봤는데 제가 5조도 아니고 4조 6천억. 너무 못 나왔죠. 네. 물론 뭐 아시다시피 뭐 일회성 비용이 나왔다 1조 정도 나왔다 하고 업황이 바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막상 관세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고 근데 이미 8월 초까지 연장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더라도 그 전주에 있었던 하락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기억을 대부분 주도주들이 다 부러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월, 화, 이 넘어오는 시기에 많이 손절 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절을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바로 거기서 외국인들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보시면 금통이 어제 했죠. 네. 기준금리 2.5% 동결. 뭐 이거는 다음에 어떻게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상법 개정을 우리가 한 지가 딱 일주일 됐어요. 지난주 목요일이니까는요. 이후에 원래 우리가 봤었던 이런 우리나라의 트렌드라든지 속도는 좀 천천히 9월은 돼야지 후속 조치가 나올 것 같았는데 후속 조치가 바로 나옵니다.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꽤 나름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목들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밟고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막상 시장을 참여할 때 우리 코로나 때 잠깐 기억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이 1조를 팔아도 개인이 1조를 샀어요. 그래서 그날 1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이 팔다 미국 좋아지면 지들도 한번 살 거 아닙니까? 한 1,500억 샀을 때 시장이 40포인트씩 올랐어요. 네. 이번 주 느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깔린 상황에서 상법 개정과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중간 조정이 나올 때 그렇게 큰 겁은 일단 지금까지는 안 내도 될 것 같고요. 상장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이 3,000조 돌파했다는 뉴스가 어제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3,000조라는 금액을 엔비디아랑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그날 같이 나온 뉴스가 4조 달러 돌파죠. 네. 우리나라 따지면 5,500조입니다. 우리나라 다 합쳐서 3,000조를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하나도 못 사는 이런 상황. 그리고 네. 이게 지수가 신고가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은 신고가인데 지수가 신고가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뭐 지수 산정 방식은 일단 각자 알아서 보시기로 하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 대비해서 적은 현물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써놨죠. 그런데 이게 지난주 생각해 보시면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선물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어쩔 수 없이 끌어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구리 반도체 또 의약품 관세한다고 또 으르렁 거렸지 않습니까? 네. 뭐 구리는 시행을 하기도 했고요. 품평 관세를 언급했을 때 시장이 살짝 흔들리고 말았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 시장은 대부분들이 의외였다. 코리아 시장이 3,200을 이 정도면은 온 거죠 거의. 어느 정도 안착을 이제 곧 할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단계는 3,300이에요. 그럼 사상 최고가를 약 100포인트 조금 넘게 남겨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주도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에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걱정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 잘 넘겼다라고 봐야겠고요. 계속해서 매수 상위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좀 볼까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 사진 않았는데 네. 딱 빤해 보일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하이닉스요. 어제 그 외사에서 레포트가 나왔죠. 하이닉스 목표가 43만 원을 올리더라고요. 네. 와, 진짜 우리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볼 날이 있을 줄이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익이 그렇게 세게 올라가 그렇습니다. 이익이 지금 2분기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 2분기 발표는 삼성전자만 했고 하이닉스 아직 안 한 상황이죠. 아마 이달 말에 나올 텐데 계속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큰 HBM 향으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다. 이익률이 30% 40%가 넘어가고 있죠. 그런 외국인들은 일단 들어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900억 정도 매수, 현대로템이 850억,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스페타시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다릅니다. 업종이. 삼성중공업, LIG 넥스원, 신한지주,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어떻습니까? 다 찢어져 있습니다. 방산도 있고요, 조선도 있고, 은행도 있고, 지주도 있어요. 자동차까지요. 조금은 그들 나름대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시면 보이시죠? 삼성전자 7,900억 매수. 이렇게 빠질 때 많이 삽니다. 근데 삼성전자 뭐 저희 좋아하는 주식이니까. 근데 두 번째 잘 보이시면은 곧버스입니다. 곧버스 1,800억 매수. 지수가 지금 이번 주에 많이 올랐죠. 물론 수급은 좋지 않았다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가끔 수급만 빠져 있을 때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에요. 지수가 갈 때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그 어느 꺾이는 걸 확인하고 내가 반대 포지션을 취해도 되는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런 거죠. 추세 추종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1,800억 정도는 안타깝게 좀 빠져 있다.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순으로 개인 투자는 매수했고요. 코스닥 보시면서 말씀 좀 네. 드리자면은 코스닥은 이렇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물론 어제부터 바이오가 선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레가캠바이오, 펩트론, 휴젤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역시 알테오젠 쌍끌입니다. 리가캠, D&D 파마텍, 이오테크닉스, 태웅순.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신규 상장, 사이닉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네.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레인보 로보틱스, 인투셀 순으로. 인투셀은 이번 주에 좀 하락이 좀 있었죠. 그때 하락을 보면서 좀 들어가신 것 같다.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일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는 또 은행주 실적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죠. 다음 주부터 네. 은행주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미국 은행주 실적보다는요. 우리 빅테크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빅테크들이 나와서 AI 가이던스를 어떻게 높이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런 내용은 아직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 15일 보시면은 중국의 2분기 GDP 그리고 그날 밤에 6월 미국의 CPI 발표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확인을 하게 되는 부분 지난달과 어떻게 효과가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JP모건이랑 웰스파고 실적 발표하게 되니까 은행 실적 확인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16일 보시면 6월에 미국 6월 PPI 산업생산까지 발표를 하게 되고 ASML 실적 발표하게 됩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7일 보시면은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8일 보시면은 일본의 CPI 그리고 미국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CPI만 잘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굵직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를 따져보면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이 분기점이었잖아요. 다음 주는 월, 화가 분기점일 것 같습니다. 그때만 잘 돌파하면 다시 코스피 화이팅 외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경제 지표들, 뭐 CPI나 소매 판매와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도 잘 챙겨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할지 어안이 없죠. 왜냐하면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일주일 만에 증시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A라는 주식이 어떻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높대요. 근데 며칠 만에 다시 물어보십니다. 안 오른 거 무엇인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2, 3일 만에 바뀌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써놨습니다. 이것을 바로 밑에랑 같이 연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많이 올라왔었던 조방원이 섹터가 있습니다. 조방원 섹터는 흔들렸다가 박스권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온 섹터는 항상 지금 시즌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네. 이 매매가 뭐냐면은요.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고요.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2주, 3주 후에 이 섹터들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 일주일 안에서는 이 섹터로 내가 끝내야 되겠다. 혹은 여기서 내가 많이 사가지고 실적 발표 내가 수익을 많이 내야지라고 소위 승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5개를 하긴 한다 치면은 뭐 다 잘 나오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한두 개 종목 정도는 좋지 않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종목이 네. 좋지 않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러집니다. 잘 나오게 된 거 크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특히 많이 올랐던 조방원 섹터일수록 지금 보시면 요 일주일간 그렇습니다. 많이 빠질 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쭉 오르다가 오늘 또 빠져요. 네. 또 빠지면 또 들어와요. 박스권이 이룰 수도 있고요. 어. 혹은 가다가 61선 혹은 21선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 그 구간은 한 1, 2주 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방원 너무 관심 많이 있으신데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그 섹터에 대해서 프리뷰 보고서 나오고 있거든요. A, B는 실적 컨센상에, C는 하회, 뭐 D는 뭐 스테이블, 보합 이런 식으로 그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해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거죠. 상승장 속에서도 언제든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금 4천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거 들고 있으시겠어요? 내가 4천이 갔을 때 꾸준히 갈 수 있는 A라는 B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안 파는 겁니다. 장애 조정을 받아도. 그런데 한 종목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두세 개 종목이 더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네. 장애 조정받을 것 같으면 그걸 파는 겁니다. 어.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 거는 나의 본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요일에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오른 걸 팔아버리는. 예,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건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하시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상승세가 내가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좀만 더 가면 3,300이잖아요. 3,300 갔을 때 시중 유동자금들이 다시 들어올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좀 여기저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 자금도 꽤 관심을 갖고 있다. 많죠. 왜냐하면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배당수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던 부동산 하셨던 분들이 일부 내가 배당주를 사볼까 이런 것들은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인데 그쪽에 색타되는 고배당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계속 반영되는 시장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섹터 조방원을 제외하더라도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튀고 있는 게 증권주입니다. 네. 증권주에 대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는 게 뭐냐면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니죠. 목표 PBR 우리가 해당 섹터의 종목의 목표 주가를 정할 때 곱하기 멀티플을 하지 않습니까? 멀티플을 할 때 그것이 PER 계수로 할 수도 있고 PBR 계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증권주들이 목표 PBR을 나름 제가 보기엔 낮은 수준으로 많이 잡으세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물론 과거의 평균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NXT에서 거래대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6시간 반 동안 돌아가는 우리 시장에서 거래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을 물론 지금 프리뷰 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잘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때 컨센이 올라가면서 3분기 추정치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7월 진행 중이에요. 3분기는 모릅니다 아직. 그런데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권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오늘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